안녕하십니까. 고대 안산병원의 윤철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망막질환에서 코리오 캐필라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이드는 아시는 것처럼 아우터 레티나와 RPE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코리오 캐필라리스는 RPE와 아우터 레티나의 가장 근접한 혈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코리오 캐필라리스는 실제 조직학적 연구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고 이렇게 로뷸 타입으로 덴스하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포토리셉터와 RP와 이제 하나의 유닛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중에 이제 어느 쪽이라도 아나토미칼 또는 펑셔널하게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이드를 평가하는 방법은 고전적으로는 ICJ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해상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코리오 캐필라리스를 평가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개발된 소개된 EDI OCT는 이렇게 코리오 캐필라리스를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제한점이 있었고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OCT 안지오그래피는 이러한 단점들을 조금 더 극복한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OCT 안지오그래피 코리오 캐필라리스 영상을 획득해보면 이러한 전형적으로 조직학적으로 알고 있는 소견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그래듈러한 패턴들을 보입니다. 이러한 코리오 캐필라리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레티나들은 레티나 베슬 덴시티나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지만 코리오 캐필라리스는 RP 밑에 있고 여러 가지 아티팩트들로 인해서 이런 베슬 덴시티보다는 플로우 시그널이 없는 에어리어를 평가하는 것이 더 마이크로베스큘러 헬스를 반영하는 마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렇게 피가 안 통하는 플로우이드 에어리어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망막 질환들이 코로이드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RP와 브룩스 멤브레, 코리오 캐필라리스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는 AMD나 파키코로이드 질환에서도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고전적인 조직학적 연구에서 보면 AMD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코리오 캐필라리스 덴시티가 줄어있고 고스트 베슬들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OCT 안지오를 이용해서 드루젠 에어리어도 빼고 레티나 베슬들도 빼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코리오 캐필라리스의 피처들을 보고하였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드라이 AMD 환자에 있어서도 컨트롤보다는 이러한 시그널 보이드 평균 사이즈가 큰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레이트 AMD에서도 좀 더 에트로픽한 타입,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에서 보이는 코리오 캐필라리들은 그 외에 다른 타입들보다는 조금 더 마이크로베스큘러 헬스가 안 좋은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라이 AMD나 웻 AMD도 좀 더 세분화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을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드루젠이 있는 군은 오히려 그냥 드루젠이 있는 눈보다 더 코리오 캐필라리스 퍼퓨전이 좋지 않고 그와 연관된 RAP나 티피컬 AMD에서는 그와 반대 PCV나 정상군보다 더 퍼퓨전이 안 좋은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CSC로 대표되는 파키코로이드 스펙트럼 디지즈도 이전에 ICG 연구에서 코로이드 서큘레이션의 문제이고 코리오 캐필라리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CSC의 펠로우아이에서 코리오 캐필라리스 플로보이드가 많이 늘어나 있어서 혹시 ICG에서 연구된 기존의 결론들을 서포팅하는 결론이라고 제시를 하였었고요. 저희 교실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하였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코로이드 베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하에 코로이드 베슬 에어리어와 그렇지 않은 에어리어를 비교하였을 때 코로이드 베슬 위쪽에 코리오 캐필라리스가 주로 플로보이드가 더 많은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프라이머리하게 베스큘라 디지즈는 아니지만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자의 경우에도 기존 연구에서 이렇게 필드 스테이지가 더 심해질수록 코로이드 블러드 플로우나 볼륨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고요. 그래서 세컨더리한 레티나 베슬 체인지들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OCT NGO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과 함께 이런 것들이 악화됨에 따라서 레티나 베슬이랑
코리오 캐필러리스 베슬 덴시티가 모두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서 전체적인 포토리셉터와 RPE 문제뿐만이 아니고 세컨더리하게 베스큘러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에 코리오 캐필러리스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클리닉에서 실제로 보는 환자들과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를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레졸루션입니다. 대부분의 엑시얼 레졸루션은 OCT들이 좋지만 이제 트랜스버스 레졸루션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서 실제로 코리오 캐필러리스 다이아미터가 20마이크로 정도인 것을 고려를 하면 이미지가 아주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용화된 OCT NGO 이미지를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하고자 몇몇 연구자들은 어버리징을 늘려서 조금 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고 이름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플로보이드가 아닌데 플로보이드가 싱글 컷에서는 더 많이 보인다고 이런 보고들을 한 바 있습니다. 비교적 OCT 기계상에서 고정할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 에러나 프로젝션 아티팩트들은 그래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교정이 가능한데요. 쉐도잉 이펙트, 이제 드루젠이나 CNV가 레티나 RPE 위쪽에 있어서 시그널이 떨어지는 것들을 참 보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한 그룹은 이러한 단점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스트럭처럴 안파스 이미지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것을 이제 인버스 시켜서 코리오 캐필러리스와 머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하된 시그널을 보정하는 방법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보정하는 방법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보정 방법은 처음에 플로보이드에 대해서 제시를 한 저자의 방법을 따라서 로컬 스레스홀드 방법을 쓰는 것들이 많고요. 이 로컬 스레스홀드 방법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콘트라스트가 낮은 이미지에서 다크 시그널을 잘 구분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노마티브 데이터가 베이스가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투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혹은 원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을 컷오프 밸류로 잡아서 이런 것들 밖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그널들을 이제 플로보이드로 정의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분석하는 그 툴에 따라서 굉장히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상의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가 조금만 변해도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계별로 이미지의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계들이 있고 이러한 기계들마다 파장이나 알고리즘 그리고 여러 가지 슬랩의 바운더리들이 달라서 이미지 발현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상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 4가지 OCT를 전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고요. 이렇게 한 환자에서 똑같은 사람을 찍어도 이렇게 OCT 엔지가 코리오 캐필러리스는 이렇게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을 해보면 이게 그 밑에 중간에 있는 경우는 이제 로컬 스레스홀드 방법을 쓴 거고요. 맨 밑에 있는 방법은 노머티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컷오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을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2번째들과 3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원 이미지와 어떻게 다르게 발현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수액 소스 OCT NGO를 기반으로 한 코리오 캐필러리스 이미지는 그 기계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펙트럴 도메인 기기와 이제 상관성을 보이기는 어려웠는데요. 또한 수액 소스 OCT NGO 베이스의 그 이미지들은 아까 이미지 어저스먼트 방법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 2가지만 어떤 것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있는 방법 반면에 스펙트럴 도메인 OCT는 연관성이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수입소스 OCT가 스펙트럴 도메인 OCT보다 좀 더 나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제공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망막 질환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코리오 캐필러리스의 이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최근 개발된 OCT 엔지오그래피는 좋은 툴이 될 수 있겠지만 아티팩트나 이미지 보정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